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참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 뭐 첫째로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2만 달러가 붕괴가 되고 뭐 하나로는 2,4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2,700까지 올라갔다가 뭐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말을 좀 보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 시장을 바라보면서 유독 국내 증시만 이렇게 빠져버리고 심각하게 더 많이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뭐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패닉 구간에 접어들어 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매섭고 날카롭게 시장이 좀 빠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열받고 또 참 개탄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금의 지금의 시장 상황 오늘부로 해서 뭐 펀더멘탈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패닉셀링에 빠져들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 어려움에 끝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바닥이 어딘지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시황을 하면서 정확하게 솔루션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처럼 시장이 급격하게 또 예를 들면은 이 전염병이라는 이유 속에서 빠졌을 때는 과거 역사상으로도 단 한 차례에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시장이 끝없는 침체에 들어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게 돌릴 수 있는 부분이나 지금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엮여 있는 시장 속에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황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좋은 종목으로서 제 시황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뭐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지만은 시장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냥 푸념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자, 바로 시황 들어가 보면 자, 코스피, 코스닥 과매도권 진입이나 수급적인 불안과 미증시 휴장 그리고 순환적인 반대매매 출회 등에 따른 지수 약세 현상 바닥은 언제쯤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죠. 네, FOMC에서 네, 기존의 가이던스인 0.5%를 전격 철회를 해버리고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당일에는 지수가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을 했으나 그 다음날 지수가 바로 큰 폭의 거의 5% 가까운 하락을 보였죠. 그에 따라 금요일날 국내 증시 또한 개파락을 했는데 일단 금요일날 낙폭을 축소한 부분이 아마 금요일 미 증시 옵션 만기에 변동성이 있었어도 또 파월의 무조건적인 조치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에 의해서 유가와 곡물 등 최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우려를 낳았던 이 가격들이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은 상승을 하고 다우는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국내 증시에서 금요일날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늘 아침부터 그냥 시장을 패대기 치면서 밀어버린 건지 참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시장은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여전히 외국인 수급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일단 시장이 움직이는데 객관적으로 많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의 시장 더 빠지는 게 맞는지 혹은 더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는 데까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 깊게 계속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짧은 시황 방송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없지만은 매일같이 A4용지 2장에 가까운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칠판에 지금의 시장 상황을 적고 지우고를 무수히 반복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제가 바라보는 뷰 중에 객관적인 부분만 몇 가지 이따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 2200개 가까운 종목에 하락을 했고 뭐 상승 종목 수
꼽아봐야 150개 종목분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매우 심각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타 아시아 증시 바라보면은 뭐 항생 올랐고 심천 올랐고 뭐 대만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상해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움직였죠. 나스닥 지수도 한 0.5% 내외 0.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 속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만 유독 밀어버린 게 너무나 뼈아프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근 증시를 보면 신용융자 잔고가 일단 오늘이 이제 D 플러스 2까지는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까지 뭐 하루에 막 500억씩 신용 잔고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매일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또 한 10 몇 초까지 쪼그라들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과도하게 지금 증시에 있는 이러한 신용 잔고가 일부 해소를 시킬 때까지 네, 지수가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외국이나 기관도 섣불리 이거를 급락을 시켜버리게 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네들 포지션까지 깨질 수가 있어서 네, 과거처럼 서큐트 브레이크라든지 사이드카 등등이 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국내 증시의 하락과 그러니까 뭐 18년도 하락과 2020년도 하락과 15년도 하락과의 차이점이 이런 부분에서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큰 규모의 신용 잔고가 오히려 시장의 도구로 있는데 이 또한 한 방에 부러뜨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프레시 크래시가 터져버리게 돼서 외국이나 기관들도 섣불리 이런 부분을 쉽게 건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신용융자 등등이 쉽게 깨지지가 않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장이 좀 밀리는 게 매우 힘든 시장이 연속되는 요인이고요. 오늘 보시면 장 초반부터 시장 급락 출발하더니 지속적으로 밀렸죠. 이 요인은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SK 하이닉스와 함께 하락을 했고 동반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특히 코스피 우량주들 2차전지 소수의 몇 개 종목을 제외하면 거의 전 종목이 시가부터 강하게 밀려서 거의 오늘 시장 기대는 오늘부터 약간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뼈아팠던 시장의 모습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지만은 뭐 썩 좋은 상한가라고 볼만한 종목도 없었던 것 같네요. 자, 최근 시장 정말 침체 연속이며 장기간의 하락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요일 아무리 저가권에서 일부 낙폭을 축소하며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밀어버리는 시장이 개인적으로 참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주말 사이에 어떻게 하면 오늘 시장에서 상승으로 전환 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밀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쁜 하락이었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 시장에 수급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저도 9시 한 10분경 라이브에서 말은 했죠. 네, 말은 아침에 시작했는데 선물 2천억에 코스피 1800억 코스닥 800억이 정확히 9시 7분에 매도가 나왔다. 이런 흐름 매우 안 좋은 모습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금요일 국내 증시 미증시의 급락에 따른 개파락 이후 종가까지 그래도 낙폭을 축소하며 마무리되었고 미증시 또한 파월의 무조건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에 대응하겠다는 발언 속 잠시 증시는 흔들렸는데 유가 및 곡물 등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부분에서의 하락세가 나스닥 지수의 작지만 반등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에 반해 국내 증시 다시금 상승엔 디커플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외인의 대량 매도 속에 다시금 저가를 이탈하면서 일단 코스피가 2400을 깼고 코스닥이 760포인트까지 내려왔죠. 코스닥은 자칫 잘못하면 700포인트까지 보려고 가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 자리에서 일단은 바닥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수로만 본다면요, 미국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풀었고 미국이 바닥권에서 10배가 지수가 올랐지만은 코스닥은 지금 금융위기 시대의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그리고 과거 박스피에 뭐 상단도 이제 다 깼기 때문에 뭐 중단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죠. 말 그대로 시장에서 오른 게 하나도 없는 그 지경까지 지금 내려왔다라는 모습은 이미 경기 침체를 시장은 맞았고 또한 미국의 금융위기 때만큼 국내 상장사들이
실적이 다 박살이 난 건가? 아니면 그 박살날 실적을 이미 예상하고 지금 사람들이 다 던진 건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장 초반은 미 증시의 상승에 따른 반대 매매가 없었는데 이후 바로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아마도 CFD 계좌에서 많은 반대 매매가 터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중 외환 시장의 흐름 속에 저는 이렇게 빠지면 당연히 1,300원대까지 돌파하는 것으로 봤는데 환율은 빠지고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 속에 외국계 창구를 이용한 국내 매수자의 반대 매매가 엄청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큰 규모로요. 자금 운영하는 CFD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터졌을 확률이 오늘 매우 높지 않나. 그리고 장 후반에는 이제 뭐 스탁론 뭐 등등 그리고 내일 오전에 발생될 것을 우려한 선도 매매가 장 후반에 증시를 좀 더 밀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장의 바닥이 개인적으로 어디인지 언제 지금의 하락이 멈출지 점점 복잡해지는 시장 환경 속에 쉽게 판단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인데 그래도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다 이미 RSI 20대 초반까지 그리고 내일 또 빠지면 RSI 20을 이탈할 수 있는 모습까지 나오게 생겼다는 점은 얼마나 많이 내려왔고 펀더멘탈 등 지금 시장에선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 속에 페인세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 듯 합니다. 2018년도 당시에도 시장 급락은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는 급락 때마다 세드카가 터지고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모습 속에 시장의 바닥을 잡아갔다면 지금의 시장은 가랑비에 옷 젖는 듯이 아주 서서히 시장을 하락시켜가고 있다 보니 당일 낙폭에 따른 빠른 되돌림이 잘 안 나온다는 점에 그 시장과 지금의 시장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시장의 바닥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지수적으로는 과매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에 따른 종목군들의 하락폭은 이미 밸류를 잊은 상태에서 패닉셀에 동참해서 흘러내렸다고 보는데요. 또한 지금 기업의 실적이 시장 환경이 금융위기 상황인가 혹은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던 그때의 상황인가 그리고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은 지금 말을 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즉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에 빠진다. 근데 제가 아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껏 2번 터졌습니다. 1970년도 그렇게 볼코 하던 그때 이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졌죠.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뭐 브라질에서 먼저 이렇게 터지고 그게 아시아로 번진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와서 대우 사태가 터지고 하면서 아시아 금융위기 즉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그때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졌던 2번의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때인가 그리고 그 이후엔 어떻게 되었나 매일매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온갖 경험치를 다 녹여봐도 바닥은 모르겠는데 답은 시장은 늘 반복한다는 점. 위기의 끝자락에서는 시장은 장기 하락장이 길면 상승장도 매우 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시장을 버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어렵고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오늘 길게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하락 속에 여전히 2차전지 섹터가 주도 섹터 흐름을 이어가는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죠. 오늘 150개 종목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 특징주를 꼽기도 어려운데 뭐 일단은 2차전지 안에 양극재 기업들 일단 숫자가 지키는 기업들 위주로만 강한 모습을 이어갔다 정도에서 M&A 관련해서 CIS와 일진 머티리얼즈 6월 말 7월 초에 있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내일인가요? KG ETS 쌍용차 인수제안서 이슈가 내일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고 지수가 약하면 바로 해지 종목군들이 오늘 강하기 때문에 해지 종목군들만 오늘 봤어야 되는 시장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내일도 반대 매매가 터지고 오전에 갭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은 시장이 바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밸류를 상당히 깨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스태그플레이션과는 전혀 무관한 종목군들이 매우 많이 떨어졌다 라고 본다면은 그런 종목군들은 서서히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 만약에 물리더라도 그냥 지금 구간에서는 눈 딱 감고 버텨서 그냥 세월을 지니기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어려운 시장 반복되고 있네요.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 속에서 IT 반도체가 정말로 시장의 지수를 많이 깎아먹었는데, 당연히 서버용 D램 매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차세대 D램으로 바뀌는데 그때 서버용 D램을 늘릴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인텔의 지연으로 인해서 전부 다 이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재고 문제가 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IT 반도체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도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고, 러시아 이슈, 곡물 이슈 뭐 등등 지속되는 부분이라 이런 거는 그냥 보고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좀 보죠. 지수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 흔히 말했을 때 상승 패턴으로 봤을 때 원형 바닥하고, 흔히 말하는 그거죠. 밥그릇 컵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컵의 손잡이가 하고 뭐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모습도 가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시장인가 라고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때 하락폭만큼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좀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박스가 3개월에 박스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쉽사리 올라가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시장이 여기까지 밀리게 된다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일장 아래꼬리를 잡고 일단은 올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RSI 지표가 내일부터는 2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2021년 10월 달에 이 정도 아주 가파르게 떨어진 그때 순간 RSI 20을 깼던, 그리고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 순간 RSI 거의 10까지 들어왔죠. 거의 18까지 내려왔고, 이때도 RSI가 거의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RSI가 거의 지금 극심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 식으로 RSI가 떨어졌을 때 과매도권에서는 절대 매도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은 일정 부분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어찌됐든 해소를 하는 구간에 거의 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어찌됐든 반등을 하겠죠. 네, 그렇게 일단 시장을 보고 내일 이렇게 발악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피도 RSI 20을 내일 예를 들어서 개파락을 해버린다면 빠지겠죠. 코스피가 2300포인트까지 밀리게 되면 일단 여러 번의 저항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하락이 전체적인 시장을 지금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가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까딱 저 빠지면 삼성전자 350조가 빠지게 되죠. 350조 영업이익이 60조 70조 하는 회사의 밸류를 이 정도도 못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등이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올리는지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하락 속에서 가장 강력했던 종목이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이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음봉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얘도 어찌 보면 음봉매집의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은 달리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음봉매집이 아니라 시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 심리가 주가를 끄집어 올렸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 심리가 주가를 아침에 끄집어 올려서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했을 것 같고요. 장 초반에 시작하면서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좀 추격 매수를 좀 하면서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좀 봤던 건데, 이렇게 해서 이때는 상승 구간에서 계속 매매하다가 여기 좀 막히는 것 같아서 좀 기다렸다가 오후장에 지수가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할 때 분할 매수하고 상한가 좀 직전에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앞 구간에 있는 이 매물대를 쉽게 돌파가 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직전 고점까지 가는 모습이나 이쪽에 흐름이 계속 갈지 안 갈지를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잡고 좀 봐보고요. 시간 외에 또 이 종목군들이 좀 순환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신송 홀딩스가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와서 강하게 시세를 좀 주고, 그 다음에 고려산업이 올라왔죠. 근데 이번엔 또 누보라는 종목이 시간에 상한가를 박으면서 바닥까지 좀 올라오는지 체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윗꼬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아니다. 그냥 이 구간을 다 돌파하고 상한가에 안착을 한 이후에 뭔가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움직여야 비로소 이 종목이 추세를 바꾸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에 올랐다 해서 내일 바로 올라간다 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지수가 안 좋다 보니 뭐 GSE라든지 종목군들 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어제 좀 거래대금이 좀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라 오늘 거의 대부분 저도 뭐 회원님들한테 뭐 특별하게 종목을 언급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종목군들에서 뭐 짧게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오후에 순환매 차원에서 막 올라올 때 GS 글로벌도 돌파로 좀 보고 또 짧게 매매를 좀 해서 이 몇 개 종목에서만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내일도 GS 글로벌을 한번 체크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면 이제 곡물은 어쩔 수 없이 독보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는 하고, 에너지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오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의 이 천연가스를 유럽 공급 중단 이슈가 어떠한 흐름에서 다시 야기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석탄을 활용을 하는데, 그 석탄 활용을 할 때 이 풍선 효과라고 하죠. 독일이 갑작스럽게 석탄 수입을 확 늘렸을 경우에 다른 구간에서 석탄의 가격이 또 치솟아 버리는 이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석탄 대장인 GSE는 조금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GSE도 마찬가지고. 근데 두 종목 다 이런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100%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종목분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자, 재건 관련해서 어제 오늘 현대, 에버, 다이미 속주 좀 움직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은 좀 건드려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매매는 하지는 못해서 이쪽 종목군들이 어떤 성격을 띠냐면, 곡물이 강하게 올라가면은 그 이후에 또 재건이, 곡물이 빠질 때 재건주가 좀 올라가고, 근데 이 여기에서 가장 특징은 대장주만 해야 된다라는 점. 무조건 대장주만 봐야 된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거의 10중 8구 지금같이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 속에서 하락장에서는 후발주자들은 그냥 폭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장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누리호 관련해서 내일 발사가 되죠. 그래서 AP 위성이 일단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뭐 위성이 잘 돼서 하늘 위로 날아가게 된다면 이쪽 우주 산업이 더 힘을 받고 잘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저는 일단은 펜은 까보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일단 현대로템을 물량을 좀 아직도 일부 가지고 있는데, 방산 쪽에서 여전히 수급이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실적도 크게 깨질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일부 지난번에 추가 매수했던 물량 중에서 일부만 조금 장 초반에 올라왔을 때 좀 줄여놓고 좀 지켜보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추가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좀 줄여놓고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 귀국 이후에 또 차량용 뭐 전장 사업 뭐 M&A 이슈가 좀 있고 막 그랬었는데, 우린 BTS가 그런 부분에서 한 차례 더 올랐죠. 일단 굉장히
강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이 통상 음봉이 3개, 하나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볼 필요 없이 많이 내려온다면 좀 그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신규 상장주 테마, 제가 가온칩스의 이 보호예수 해제, 그리고 공구먼 노토스의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갈 것이고, 노토스는 초급락이 떨어져서 이런 아래 구간까지 떨어진다면야 그때에서 한번 볼까 말까 하다라고 했죠. 이 노토스에 의한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하락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공구먼이 더 크게 떨어져서 밑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공구먼과 노토스의 차이점도 있겠죠. 네, 권리락을 맞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공구먼이 이때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 온다면 한번 봐보기는 할 것 같아요. 아직 권리락이 남았기 때문에 좀 봐보기는 할 것 같은데 바로 매매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최근에 청담 글로벌 뭐 등등 신규 상장주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G2 파워도 마찬가지고, G2 파워 뭐 등등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부로 신규 상장주 테마는 끝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상장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0중 8, 9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은 폭락입니다. 코넥스에서 얼마나 팔고 싶었던 종목을 이전 상장시켜서 물량이 풍부할 때 다 던지고 싶지, 그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주체는 아직까지 많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본 적이. 그리고 어제 상장한 범한 퓨어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범한 퓨어셀 거래 대금이 첫날 7천억이 터졌고, 오늘 2천억이 터졌습니다. 기준점은 명확하겠죠. 뭐 이 시가를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이탈을 해버리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저가를 안 깨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가를 안 깨고 내일 도치 캔들을 이런 자리에다가 도치 캔들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다가 거래량이 더 감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네, 최근에 지금 3일간 아마 내일까지 거래량 터지면은 1조가 훨씬 넘겠죠. 네, 시가총액 4천억짜리에 1조가 훨씬 넘은 거래 대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종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레이딩 정도 생각을 하고 봐볼 생각이네요. 생각을 하고, 자, 레버리지, 뭐 인버스 종목군들 지금 상당히 이제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서 매우 힘든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엔벨로프 하단까지 좀 내려왔는데요. 사실 기술적 반등이 이미 나왔어야 될 자리에서 지금 깨져 버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여기서 다중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올지, 근데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지노선 잡고 일단은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종목만 가지고 파는 연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저도 인버스 레버리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제 계좌를 계속 치면서 좀 보는데요. 매매는 이때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어떤 거 시가에 팔고 그래서 분할 매매 하시면서 레버리지로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IS M&A 관련된 종목군들 보니까 시간에 9%가 올랐네요. 시간에는 체크를 못했었는데 9%가 올랐네. 내일 밀리면 혹은 시가가 약하면 좀 보려고 했는데, 일단 CIS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에 예비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죠. 예비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LG의 참여에 시장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가죠. 오늘의 시가를 지금 시간외가 이미 16,000원, 16,600원이기 때문에 이 고가를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래꼬리를 잡고 올라갈 때, 그럼 이 자리가 눌림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눌림 정도, 근데 또 이 자리가 깨져버리면 좀 상황을 판단해 보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CIS, 그 다음에
일진홀딩스. 일진홀딩스의 경우에는 지금 이 노후화된 설비에 재투자가 필요한 자금이 3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M&A에서 매력도가 소폭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추론이 되네요. 그래서 일진홀딩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 볼 것 같고, 최근에 2차전지 에코프로, BM, 뭐 LNF 여전히 강한 모습 속에서 코스모 그룹이 매우 세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완전한 지금 신고가 영역 속에서 오늘 좀 돌파를 하다가 좀 멈췄는데요.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이 역사적 신고가를 뚫을지, 일단은 가장 지금 시장에서 제일 센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는 봐야 되고, 코스모 화학도 동시에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 화학도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에서 이걸 다 뚫고 두 그룹주가 동반해서 2차 전지를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시장 매우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우 많이 어려워서 뭐 소수의 종목에서 뭐 단기 트레이딩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사실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수의 이 과대 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지난번 시장은 RSI 18에서 바닥을 잡았다, RSI 17에서 바닥을 잡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RSI 과매도권이 22입니다. 내일 빠지면은 아마 20부터 혹은 그 이하에서 출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조금은 그래도 반등의 폭이 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려운 시장이지만 네,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보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